네,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김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1년 사회복지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 협의회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비공식 특집호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다가 도움이 된다 싶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추천 부탁드릴게요. 매년 1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이 시행되는데요. 올해도 제19회 사회복지사 시험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여파 때문인지 1월이 아닌 2월 6일에 시행된다고 해요. 코로나 단계가 3단계 되지 않는 이상 시험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건강관리 꼭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시험 접수 기간이 10일에서 5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불이나 기타 사유로 시험장에 여석이 생길 경우 1월 28일부터 이틀간 선착순으로 추가 접수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혹시 아직도 시험 접수를 깜빡하고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때 꼭 추가 접수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년 2만 명이 넘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고요. 합격률은 30%에서 40% 사이가 된다고 해요. 사실 수능 때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시험 칠 때만 해도 관련된 학교에서 학생들이 나온다거나 관련 기관 단체에서 시험 잘 보시라고 초콜릿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회복지사 분들에겐 이 시험이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각 나라에서 정한 사회복지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4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10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전에는 학교를 졸업한다거나 관련된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경험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자격증을 임의로 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03년부터 1회 사회복지사 시험이 시행되는데요. 왜 갑자기 이렇게 시험이 생겼냐? 라는 거는 제가 오늘은 너무나도 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아닌 다음에 또 특집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사회복지사 분들의 전문성 향상이나 실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생겨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나 법인이나 시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급 사회복지사와 2급 사회복지사가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호봉이나 급여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2014년 1월에 입사를 했어요. 이거는 지역적 특성인 건지 종합사회복지관 때문이었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우대 아니면 졸업 예정자인 경우 사회복지 1급 시험을 합격해야만 임용이 된다라는 내용의 공고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전반적으로 채용 공고를 쭉 살펴보면 이런 글들이 안 적혀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급 사회복지사분들과 2급 사회복지사가 같이 면접을 봤다 했을 때 2급 사회복지사분들이 정말 뛰어나게 면접을 잘 봤다거나 스펙이 뛰어나서 심사위원분들이 만장일치로 이 친구를 뽑아야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다 제외하고 동일 선상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국가가 인정한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합격한 이 친구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채용을 할 때는 이 1급 사회복지사가 전부는 아니고요. 운전면허나 기타 관련 자격증, 면허증 등등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서 필요한 인재상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모로 달라지는 것도 많고 고려되는 것도 많으니까요. 나는 사회복지사 1급 아니야 떨어졌어 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나는 1급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복지사 1급 응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야 나는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공부하고 싶지 않아 2급으로도 충분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시험은 안 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계속해서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를 하고 싶다,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무나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1급 시험을 응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니 나는 1급 사회복지사 하고 싶다고 그런데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주변에 6년째 여전히 시험에 응시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만의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네, 저는 첫 번째 시험을 볼 때 그 당시 유명했던 땡땡땡의 집에서 정권을 샀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권도 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 칠 때는 모든 8과목이 한 권으로 요약된 요약본으로 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서 서점에 한번 가보셔서 이 책이 나한테 맞는지 저 책이 나한테 맞는지 보시고 나에게 맞는 책을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같이 의지가 박약한 분들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듣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너무나도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꼭 좋은 강의 찾아서 교육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문제 5년 정도를 쭉 뽑아서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요약도 보고 오답노트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입사하고 한 달 만에 시험을 치게 되는 바람에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과락을 하게 됐고 올해는 꼭 합격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웬걸 9월 되니까 추석 행사가 있죠. 10월에는 지역 축제가 있죠. 11월에는 김장 행사도 있고 12월에는 사업 마무리도 해야 되고 내년 사업 예산도 계획해야 되고 여러모로 바쁜 와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벌써 1월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을 안 치면 내년에 또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 또 3수, 4수를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는 못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열심히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시간이 없다, 공부하고 싶은데 8과목 다 볼 자신이 없다, 포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믿져야 본전이죠. 저는 문제집을 사서 앞에 보면 이제 단원별로 기출 경향 분석이 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같은 경우에는 3단원이나 8단원에서 그동안 문제가 많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들을 체킹을 따로 해서 그 단원만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열심히 요약본을 보고 달달 외우고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아무튼 저는 공부할 시간이 3주도 안 남았었고 과목별로 40점 과락만 안 맞으면 되고 또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니까요. 미쳐야 본전이다 싶은 생각으로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사실 이렇게만 공부하면 합격을 한다라는 보장을 제가 못 해드려요. 아마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사회복지사 1급을 공부할 때 했던 내용들을 적용시킨다거나 응용시킨다는 부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공부하는 거 제대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 시험 공부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성과 있기를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를 대표해서 응원하겠습니다.